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02번째. 오늘은 사주팔자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팔자를 상담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 환경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주팔자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환경이 사주팔자에 주는 영향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얘기할 환경이라 하면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상태를 환경이라 하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죠. 자,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나 모르겠네요.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죠.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런 말이죠. 자, 도시에서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는 농부,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정말 다양한 환경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을 깊이 참고해야 한다는 얘기죠. 환경은 인간에게 심신, 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주팔자라 해도 다른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그 주인공의 부모가 다르고 육친이 다르기에 더욱 편차를 가질 수도 있는 게 이 환경입니다. 맹모 삼초직이란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다들 아실 거란 얘기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거처를 옮겼다는 고사. 생활 환경이 교육에 있어 큰 구실함을 이루는 말인데요. 환경은 참으로 인생을 좌우하곤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주 속에 담겨 있는 운명과 또 운기를 참고해서 사주 상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떨 때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특히 종격사주 있죠? 한쪽으로 이렇게 편고된 사주. 오행이 골고루 거쳐주지 않고 한쪽으로 편고된 이 종격사주들은 극과 극을 달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런 종격사주들이 한쪽으로 편고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많이 받는 사주가 돼요. 그래서 환경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종격사주입니다. 자, 비슷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학문이나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서 안정된 직업을 갖거나 전문 직종을 가져 편안한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다른 환경에 의해서 조력을 받지 못해가지고 방치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은 굴곡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직업, 성격, 심지어는 건강까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삶, 즉 사주팔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입니다. 여러분, 귤이 추운 지방의 환경으로 가가지고 자라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탱자가 됩니다.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린아이는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사주는 일찍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사주를 보고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건강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을 갖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매일 게임만 하는 아이, 춤에 미쳐 춤만 추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부모 눈에는 걱정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정말 그 아이가 그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다면 뒷바라지를 깊이 고민해주는 부모를 만나는 아이하고 고지식하고 완고한 부모를 만나 꿈이 꺾이는 아이하고 삶이 달라지겠죠. 그러니 미리 성향과 성격을 파악해서 교육을 하면 유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현대는 인맥으로 승부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즉 일을 만들어주고 명예와 재물도 갖다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인맥이 끊긴다든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편고되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면 인맥이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불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엄하게 키우면서 남을 배려하게 교육을 하고, 또 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는 강함을 심어주어 많은 사람과 소통하게 해주어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주를 일찍 보고 파악해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또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부부폭력 이러한 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게 되면은 성인이 돼서 결혼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또 부모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또 성격 등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환경이란 것이 사주팔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줄 것인지, 또한 지금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한번 길들어진 습관이라든가 버릇은 고치기 많이 힘들거든요. 늦었다 생각할 때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지금의 환경을 한 번쯤 체크해보고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해봐야 합니다. 물론 무척 힘들죠. 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과 같이 실전 사주를 보면서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삶을 사주팔자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먼저 볼까요? 김연연, 정묘월, 신유일, 정유시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기토는 작은 흙, 묘목은 작은 나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나무도 작은 나무가 되고, 정화 작은 촛불, 그럼 이 정화도 작은 촛불이죠. 유금 작은 쇠, 그러면 이 유금도 작은 쇠가 되겠죠. 자, 오행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오행은 물이 안 보이죠. 물, 지장간에도 없네요. 물이. 그런 형국이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기토는 나를 새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묘목도 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정화도 편관이 되겠죠. 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러면 이 유금도 비견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사주에 보이지 않는 물은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새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네요. 묘월은 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내가 극하는 계절이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새 신금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의 유금, 시지의 유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죠. 이 두 개뿐이네요. 그 다음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는 그런 형국이네요. 기토, 유금, 유금이 내 편이네요. 남의 편은 작은 불, 정화, 작은 불, 정화, 묘목, 작은 나무, 작은 나무가 남의 편이 됐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기토, 내 편 기토는 연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더군다나 이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서 먹국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 힘을 나한테 보태기는 좀 멀고 무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금만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이 사주에서는 중요한 게 목생활을 받은 작은 불이지만은 불기운이 좀 제법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불을 견제할 그 아무 오행도 없다 보니까 불이 작은 불이지만 상당히 좀 타오르고, 또 쇠라는 거는 적당한
물로 씻어주고 불로 달구어서 물로 씻어줘야 단단한 쇠가 되는데 물로 씻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불이지만 줄줄 녹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한 사주. 그래서 이 유금이 용신이 되겠네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음팔동이죠. 음팔동. 또 뭐가 보이나요? 이 지지가 전부 도화로 돼 있죠. 자오 묘유가 다 도화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묘목 유금이 다 도화라는 얘기예요. 천간을 보니까 정화 본인 신금 정화가 또 떠 있네요. 정화는 오화하고 똑같고 신금은 유금하고 같고 정화 오화하고 같다 보니까 이 천간에 있는 정화 신금 정화도 도화라는 얘기예요. 기토 하나를 빼놓고는 도화로 전부 도배를 했네요. 자, 이렇게 도화살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음팔동에다가 이렇게 도화가 발달하면은 상당히 머리가 좋죠. 도화성이 강한 사주들은 머리가 좋고 감성이 뛰어나고 또 예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있고 디테일한 면 신금일주에 그 다음에 유금이 녹이죠. 골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머리에 좋은 거 학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팔동의 디테일함도 합해져서 그래서 이과 계통에 가면은 상당히 발전이 있고 예술가 계통에도 가도 좋고 학문을 하더라도 이 좋은 머리로 상당히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지금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 없고 그 이공계 쪽으로 해가지고 과학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괜찮은 사주인데 이 사주가 지금 어머니 와서 상담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술 먹고 친구들과 집단 성폭기 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간 거 간신히 빼냈더니 이제는 도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화살이 흉이죠. 그게 도화살이 양면성이죠. 좋은 작용을 앞에서 얘기했고 흉작용이 뭔가요? 이성주의. 그죠? 그 다음에 음주가무. 좋은 머리도 나쁘게 쓰다 보면 도박이라든가 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나쁜 쪽으로 빠졌다는 얘기요. 원인은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얘가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제대로 받고 했으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상당히 학문성 뛰어나고 또 감성 뛰어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상당히 학문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애기 쪽으로 발전이 있는 사주인데 환경이 이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고 얘를 데리고 혼자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지만 금방 헤어지고 그리고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일을 끝나면은 술자석을 길게 하고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얘를 방치하고 또 얘가 보는 게 어머니 그런 남자들 만나는 거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환경이 돼버리다 보니까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사주가 장점이 많은 사주가 지금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를 펼쳐놓고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애기 쪽이라든가 머리가 녹도 있고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는 학문에 집중한다든가 예술성이라든가 기술로 가시면은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입니다 했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잘 살펴서 상담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이렇게 주변 환경이 사주팔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술년, 정유월, 정미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이분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볼까요? 본인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월간에 있는 정화도 촛불, 시간에 있는 정화도 촛불이 되겠죠. 연간의 병화는 큰 불이죠. 그리고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유금, 작은 쇠, 미토, 작은 흙, 그러면 이 미토도 작은 흙이 되겠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네요.
오행 중에서 불기운도 제법 많고 흙기운도 좀 상당한 걸로 보이시죠? 자,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나무하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보이죠? 나무는 미토 안에 을목 암장돼 있고 물은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죠?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술도 내가 새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정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러면 이 정화도 비견이 되겠죠? 유금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미토는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미토도 식신이 되겠죠? 상당히 사주에 비근급제가 많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많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나를 생겨준 오행으로 이게 인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물, 지장간에도 없는 물은 관성이 되겠고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불 정화가 유구월에 태어났네요. 유구월은 가을이죠. 가을은 쇠의 계절, 쇠는 내가 극가는 계절이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화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월간의 정화 작은 불,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술토 안의 정화, 미토 안의 정화, 미토 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나무는 어디 있나요? 나무는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미토 안의 을목, 미토 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내 편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천간에 작은 불, 큰 불이 힘을 보태고 있고 남의 편은 미토, 작은 흙, 미토, 작은 흙, 유금, 작은 쇠, 술토, 큰 흙이 남의 편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흙들을 보자고요. 내 힘을 빼가는 흙들은 술토도 큰 흙이지만은 광활한 대지지만은 불을 품고 있어요. 지글지글하죠. 미토 역시 열토죠. 정화를 품고 있는. 그러니 이 많은 열기를 갖다가 설기시켜주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열을 품고 있어서 불하고 한통속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이라도 좀 있었으면 식혀주면서 이렇게 좀 설기가 될 텐데 같이 지글지글 끓는 열토다 보니까 열기운이 대단해서 불하고 흙하고 한통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사주가 됐네요. 그러면 물이 없이 여기 열기에 요금 자그마한 쇠는 줄줄 녹고 있죠. 그런 형국입니다. 아주 강한 사주에 요금이 용신이죠. 이 사주를 전격으로 보든지 아니면 불, 흙, 쇠 세 가지로 된 삼상격을 보든지 정격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이 유금이 용신이 되겠죠. 왜? 바란스가 유금이 삼상격 정격이라 하더라도 쇠가 너무 적죠. 흙하고 불하고는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지만 그래서 쇠 기운을 좀 채워줘야 삼상격의 바란스가 맞아서 이 쇠 기운이 올 때가 좋으니까 쇠 기운이 용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를 보자고요. 이렇게 비겁이 다 하죠. 또 지장간에 있는 비겁까지. 그러니 상당하게 성격 알만하죠. 그 다음에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뭔가요? 관이죠. 관. 관은 브레이크가 없는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강한 사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비겁도 다 하고 이 화개살에 그러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되겠죠. 그리고 사주 보면 이 쇠가 줄줄 녹고 있어요. 이게 재물인데 손재가 말도 못하겠죠. 이 군비쟁지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성격도 이러하고 또 관이라는 거는 직업운을 얘기하죠. 직업운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도 문제가 좀 되고 이러한 사주인데 이러한 사주가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잘못 풀리면은 망나니가 되겠죠. 이 성격에 재물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재물 손실 보고 그런 사주가 되겠는데 이분도 환경이란 얘기예요. 자, 이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미토가 뭐죠? 양이살이죠. 그리고 술토까지 합쳐지면 이게
화개살. 자, 화개살이라는 것은 감성이 뛰어나고 기능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고 장인이죠. 어떤 하나의 종목에 파고들면 그쪽에 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이살이라는 것은 칼을 쥐고 할 수 있는, 도구를 쥐고 할 수 있는 업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칼을 쥐고 있는 게 밖으로 안 좋게 쓰면은 살인도가 되고, 좋게 쓰면 활인도가 돼서 좋게만 쓴다면 상당히 손재주가 좋고, 그만큼 또 화개살로 잡혀있기 때문에 감성이 있어가지고 예기 쪽으로 기술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화, 유금 도화죠. 정화 다 도화라는 얘기예요. 도화살 역시 예기 쪽으로 감성 뛰어나고, 또 여기에다 화개살이 또 식상으로 잡혔죠. 식상 역시 예기 쪽 감성 뛰어나고요. 그러니 이런 것만 잘 살리면은 이쪽 방면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비겁다의 재물 손실에 상당히 망나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행히 이분이 아버지가 유명한 부채공예예요. 부채공예 인간문화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같이 아버지 환경, 아버지가 부채 만드는 거 보면서 자연히 그걸 익혀가지고 관심을 갖게 돼서 그 업을 갖다 이어받아서 현재 이분도 인간문화재로, 어떤가요? 부채 만드는 공예 잘 맞죠? 예? 도화, 양인살, 화개, 예? 식상. 그래서 이분도 그러한 유전적인 거라든가 아버지의 그런 환경을 못 받았다면 상당히 삶의 불리함을 가질 수 있는 사주였지만은, 환경의 도움으로 이분은 본인의 전문성, 그 다음에 장인이라는 대가의 길을 가가지고 그래도 인생이 큰 굴곡 없이 갈 수 있던 분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주에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도 볼까요? 경신년 무인월 기사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거든요. 자, 이분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볼까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경금은 큰새 무새, 신금 역시 큰새 무새,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임목 큰 나무, 사화 큰 불. 자,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신금 큰새 무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은 빠진 것 없이 다 골고루 갖추고 있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리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경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신금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럼 이 신금도 상관이 되겠네요.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임목은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사화 나를 새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육친 역시 골고루 섞여 있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흙,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네요. 인월은 봄이죠. 봄은 나물 계절, 나를 극하는 계절인가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토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기토의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바로 옆에 월간에 무토 광활한 대지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는 흙이 없죠. 나와 있는 건 없고, 신금 안에 무토, 임목 안에 무토, 사화 안에 무토, 신금 안에 무토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 기운은 사화 있죠. 일지에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는 나와 있는 건 없고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사화와 무토가 바로 옆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남의 편은 임수, 큰 물, 신금, 큰 쇠,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경금, 큰 쇠, 신금, 큰 쇠가 남의 편이 상당히 세력을 좀 이루고 있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는 이 인목 남의 편이 나를 극하고 있나요? 나무가? 아니죠. 바로 옆에 사화를 생을해주고 있네요. 큰 나무가 생겨주니까 관인상생으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돼줘가지고 또 얼떨묵져가지고 힘을 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 사주에서는 금생수를 받은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큰 새들이 더 세력을 잃어가지고 사주가 약간 약해진 사주예요. 이 물이 쏟아지면 이 사화한테도 타격이 좀 가니까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한 사주고, 용신은 사화, 이 인목도 소중히 목생화가 안 되면 이 불도 상당히 위태로운 불이 되는데 목생화까지 돼주니 그래도 나무도 귀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주가 됐는데 이 관인상생의 흐름이라든가 또 양기운의 발달, 그래서 학문성으로만 승부를 하게 되면, 뒷받침 안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잘 나갈 수 있는 사주가 됐네요. 여자분인데 사주에 보면 지지에 역마살로 도배를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사명살, 인사신 사명살까지 있어서 여자로서 차분하거나 현모양처로 가기에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정도 사주 명시면 뒷받침만 잘해주면은 해외 내외로 활동이 좋은 캐리우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보이는데, 만약에 뒷받침이 없이 학습적이라든가 환경적인 교육이 약하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발자라는 얘기예요. 이 역마살이라는 거는 굴곡, 변동, 변화죠. 그러니 상당히 삶에 굴곡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관인상생의 기운이라든가 학문적으로 발전만 준다면은 상당히 활동적인, 현모양처는 아니지만은 발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마살이지만은 사화 인목이 나한테 보탬이 되는 역마라, 신금은 물론 흉신이지만 이런 기운도 있어서 학문적으로 도움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이분이 결국은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년간 가출을 하고 부모 속을 많이 새겼던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환경만 받쳐줘가지고 이러한 인성, 학문을 할 수 있게끔 보탬만 줬으면 뭐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스튜어디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활동적인 캐리어맨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가출로 속을 많이 새기다가 결국 안정을 못 찾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주도 중요를 하지만은 사주에 보이지 않는 이 환경하고 또 유전적인 것, 이 환경에는 또 시대성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는 환경을 타고난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사주팔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자녀가 됐던 본인이 됐던 주변 사람이 됐던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본인도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면 사주를 약한 사주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